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혼합물의 분리 해보도록 할 건데, 그 중에 두 번째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도에 대한 거 우리가 지난 중단원에서 배웠었죠. 밀도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고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떠오른다, 이런 중요한 특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밀도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밀도차를 이용해서 어떻게 분리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학습지 생각해보기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플라스틱 조각이 섞여 있을 때 어떻게 분리를 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그대로 따온 건데요. 생수병과 우유통, 요구르트통이 있어요. 밀도가 각각 잘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런 생수병, 우유통, 요구르트 통을요, 굉장히 잘게 잘라서 섞어놨다고 칩시다. 마치 교과서에 이 그림과 이 그림처럼 말이죠. 이렇게 굉장히 섞여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종류별로 나눠야 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종류별로 나눠야 한다면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생수병, 그리고 요구르트통, 그리고 우유통, 이게 색깔이 또 좀씩 다르고 재질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골라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번거롭고 힘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밀도라는 특징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번 분리를 해볼 겁니다.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우선 각각의 밀도를 조사해야겠죠. 생수병 같은 경우에 밀도는 1.38, 우유통은 0.95, 요구르트통은 1.05g/cm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알고 있냐면 물의 밀도를 알고 있습니다. 물의 밀도는요, 1.00g/cm이에요. 1.00, 물의 밀도는 1이라고 했었죠. 1.00g/cm가 물의 밀도입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분리를 할 수 있을까요? 잘게 잘려진 조각을 물에다가 넣어보면은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자, 물에다가 한번 넣어보면은 물보다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떠오르고요, 물보다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을 거예요. 그래서 물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1인데 물보다 작은 물질, 우유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물 위로 떠오를 거예요. 그렇지만 생수병과 그리고 요구르트통, 생수병과 요구르트통 같은 경우에는 물 아래로 가라앉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물을 넣어가지고 우유통과 생수병 그리고 요구르트통을 분리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우유통은 분리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수병과 요구르트통, 이거 두 개도 분리를 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도 밀도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생수병과 요구르트통의 밀도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값, 그러니까 1.2 정도가 되겠네요. 1.2 정도의 밀도를 가진 물질 안에, 액체 물질 안에 생수병과 요구르트통을 넣는 방법이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쉬운 방법은 물에다가 소금을 섞으면 밀도가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금물을 넣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금물을 만드는데 소금물의 밀도를 한 1.2 정도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저 사이 값에 해당하는 밀도로 맞춰줘요, 소금물. 그러면 요구르트통은 소금물의 밀도보다 작기 때문에 떠오르고요. 생수병 같은 경우에는
소금물의 밀도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할 수가 있냐면 요구르트 통과 생수병을 또 구분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밀도의 특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우유통, 요구르트통, 생수병을 분리해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고체 물질을 분리를 해낼 수가, 고체 물질의 혼합물, 고체 혼합물을 분리를 해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액체 혼합물을 분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물과 기름이 섞여 있을 때 물과 기름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요? 물과 기름을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 우린 두 가지 방법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물과 기름이 있으니까 그냥 기름을 쑥 빼내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위에서부터 분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위에서부터 분리를 하는 방법. 기름을 위에서부터 조금씩 떠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 떠내는데 우리가 실험실에서는 스포이트라는 거를 이용합니다. 스포이트. 여러분들 스포이트는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죠? 초등학생 때부터 아주 많이 사용을 했던 거일 거예요. 교과서를 보면은 이렇게 생긴 뭐 손에 쥐고 있어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어떤 건지 알 거예요. 그래서 스포이트로 기름을 조금씩 위에서부터 분리를 해내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 위에서부터 분리를 해냈으니까 아래서부터 분리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아래에서부터 분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어떤 걸 사용하냐면 그 전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래에다가 구멍을 뚫으면 되잖아요. 그쵸? 아래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그럼 물부터 쭉 빠져나오겠죠? 물부터. 그리고 기름이 다다랐을 때에는 그때 구멍을 손가락으로 딱 하고 막으면 되잖아.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하고 막으면은 물과 기름, 물은 아래로 다 빠져나갔고 위에는 기름으로만 차있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래서부터 분리를 할 수가 있다. 이때는 우리가 분별 깔때기라는 걸 실험실에서 씁니다. 분별 깔때기라는 거를 실험실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비커에다가 구멍을 뚫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구멍이 뚫려 있는 실험 기구를 사용하는데 그걸 우리가 분별 깔때기라고 합니다. 자, 분별 깔때기는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분별 깔때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어떤 거냐면 여기에 꼭지라는 게 있어요. 콕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꼭지를 돌려주면은 여기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쭈르르르 흘러나오는 역할을 하고요. 꼭지를 잠궈주면은 구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과 기름이 섞여 있을 때 물을 먼저 아래로 쭉 뽑아주고 꼭지를 열어서 쭉 뽑아주고 기름이 떨어질 때쯤에 꼭지를 딱 잠궈주면은 물과 기름을 분리를 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래쪽에는 물이 쌓이게 되고요. 이 위쪽에는 기름만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걸 우리가 분별 깔때기, 이렇게 도와주는 실험 기구를 분별 깔때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분리를 해낼 수가 있고요. 교과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밀도차를 이용해서 어떻게 분리를 할 수 있냐면 우리 이 부분은 아까 이야기를 했었죠. 자, 봅시다. 밀도가 다른 플라스틱이 섞인 혼합물을 물에 넣으면 물보다 밀도가 작은 플라스틱은 떠올라요. 그래서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물보다 밀도가 큰 플라스틱은 물에 소금을 녹여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밀도가 다른 고체 물질이 섞인 혼합물은요, 고체 물질을 녹이지 않고 밀도가 두 고체 물질의 중간 정도인 액체 물질을 이용해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액체 물질 넣었는데 섞여버리면 안 되겠죠. 자, 다음 액체 물질은 어떻게 분리할 수 있을까요? 재채기를 했네요. 자, 액체 혼합물.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지 않은 액체 혼합물은요, 또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에서 밀도가 큰 액체 물질은 가라앉고요, 밀도가 작은 액체 물질은 떠올라서 층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래 그림과 같이 스포이트나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를 사용하는 예시가 필요하겠죠? 활용 예시. 언제 사용을 하냐? 자, 교과서를 보면은, 자, 여기 보면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할 때 사용을 합니다. 어떤 게 되어 있냐면, 바다에 기름이 가끔씩 유출될 때가 있어요. 사고가 나서. 그러면 기름은 물 위에 이렇게 떠 있죠. 기름은 이렇게 물 위에 떠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둘이 섞이지 않은 상태일 테니까 이 위를 기름을 흡수할 수 있는 뭐 종이라든지 그런 걸로 기름을 쭉 흡수하면은 되겠죠? 기름을 조금씩 흡수를 하면 될 거예요. 그러고도 안 되면은 기름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바구니로 이렇게 떠내는 방법이 있겠죠? 바가지 같은 걸로 이렇게 쑥 떠내면은 기름이 뚝 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없앨 때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할 때 이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가 있냐면 여기 아래에 보면 사금을 채취할 때도 사용을 하는데요. 사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모래 속에 금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이렇게 모래나 돌, 자갈 사이에 금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모래나 흙은 밀도가 작아서 물에 씻겨져 나가요. 그렇지만 금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커서 물에 잘 씻겨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흙을 이렇게 쭉 퍼가지고 물에 잘 흘려 보내게 흔들어 주면은요, 이렇게 밀도가 작은 모래나 흙은 물에 씻겨 나가고요, 밀도가 큰 금만 남게 돼요. 그래서 이 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조그만한 알갱이 금인데 이걸 잘 모아가지고 우리가 더 좋은 곳에 쓸 수가 있겠죠. 뭐 돈을 버는 데 쓸 수도 있고요, 장신구를 만드는 데 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금을 채취할 때도 이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심 분리기예요. 원심 분리기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을 시켜주는 기구를 말을 합니다.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시험관을 여기에 딱 꽂으면은요, 얘네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험관 안에 있는 물질들이요,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내려가고요,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쪽에 남아있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위쪽에 남아있는 거예요.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고 작은 물질은 위로 가고. 자, 그래서 여기에 혈액을 넣게 되면은요, 혈액이 그 혈구와 혈장으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혈구가요, 아래로 내려가게 돼요. 혈구. 그래서 우리가 이 혈액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분리를 시키면은요, 우리가 혈구가 필요할 때는 혈구만 가져다가 쓸 수가 있고요, 이 위에 혈장이 필요할 때는 혈장만 가져다가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혈액 원심 분리기를 이용해서 혈액 원심 분리기를 사용하는 것도 이렇게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밀도가 서로 다른 물질이 섞여 있을 때는요, 밀도차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밀도가 크면은 가라앉고요. 밀도가 작으면 떠오르는 성질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할 수가 있어요. 액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요, 스포이트나 분별 깔때기를 이용해서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밀도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는 어떤 게 있었냐면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사금을 채취할 때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원심 분리기를 등에 우리가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를 사용하기도 하죠.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재결정을 이용한 분리 관해서 수업해보도록 할 거니까요. 그 단원에서는 용해도 관련해서 미리 잘 공부를 하고 오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